네. 나는 청개구리 경매로 집 400채를 돈 없이 샀다. 268페이지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상가를 소호텔로 만들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하문 터널을 지나서 종로구 부암동으로 가는 대로변 2, 3층에 위치한 상가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지역 상권이 취약한 반면에 상명대학교 관공서 및 신문사,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 정부중앙청사, 미국 대사관, 동아일보, 서울일보 등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수요가 많아요. 이러한 이유로 소호텔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었다고 해요. 2층에 19개 호실, 3층에 20개 호실로 총 39개의 방이 있었고, 작은 방은 40만원, 중간 방은 50만원, 큰 방은 60만원 월세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호텔로 공용복지시설, 공동식당, 화장실, 샤워실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은 12억에 낙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수익률을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연수익률은 어떤 거냐면 연순수익 나누기 총 투자금인 거예요. 근데 연순수익은 이제 월세를 다 받으니까 1년에 1억 8천만 원의 연순수익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투자한 돈은 이제 12억의 낙찰을 받았지만 3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1억 8천 나누기 3억은 60%, 연수익률이 60%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 투자금은 낙찰 대금 더하기 세금에다가 대출금을 빼는 거예요. 낙찰 대금은 11억 5천만 원에, 그러니까 12억이라고는 했지만 이제 11억, 정확하게는 11억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 세금이 5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억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9억, 대출금이 이제 9억이었으니까 총 투자금은 이제 3억 원이 된 거죠. 낙찰 대금과 세금이 12억, 거기다 대출금 9억을 빼서 3억 원이 총 투자금이 된 거고요. 연순수익은 월세 합계에서 월 대출 이자를 빼고요. 그거를 12개월로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1,950만 원이 월 수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대출 이자가 한 450만 원이 나와요. 그것을 이제 12로 곱하니까 연순수익은 1억 8천이 되는 거죠. 월세 합계는요, 그러니까 평균 이제 4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60만 원짜리도 있지만 이거 평균 50만 원 정도로 해서 39호실이니까 이제 1,950만 원이 월에 매달 나왔던 거죠.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거죠. 12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60%의 수익률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273페이지에는 장사가 잘 되는 상가는 지켜보다가 경매에 나올 때 놀이라고 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 상가는 경매에 나왔어도 별로 소용이 없겠죠. 보통 신권에 낙찰되거나 보통 감정 가격 전후로 낙찰이 되곤 한답니다. 275페이지에는요. 상가를 입찰하기 전에 그곳에 가서 상가 건물 전체를 다 둘러보라고 합니다. 이제 2층에 201호가 경매로 나왔는데 3, 4층에 공실이 수두룩하다면 절대 매입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공실이 길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주변 1층 점포에 약국, 커피숍, 꽃집, 미용실, 핸드폰 가게, 편의점, 빵집, 잘 꾸민 식당 및 술집, 명품점, 은행이 있으면 상권이 좋은 거고요. 철물점, 카센터, 고물상, 이삿짐 센터, 자동차 용품점, 세차장, 싱크대, 도배장판, 인테리어 점포, 페인트 점포, 재활용 센터, 점집, 철학관, 잘 안 될 것 같은 식당과 술집이 있다면 좋지 않은 상권이니까 그것은 입찰하시면 안 되고요. 283페이지에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공실이 거의 없는 상가가 경매로 나오면
소액으로 경매에 입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봉구, 도봉동, 도봉환신 아파트는 지하 1층 11호가 전용 면적 4.23평 상가인데요. 1,3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감정가의 51%로. 그리고 동작구 신대방동 현대상가 2층 228호는 2,300만 원에 낙찰되었어요. 64%로 낙찰된 거예요. 감정가의 64%. 대단지 아파트에 포위되어 있는 상가는 수요층이 두터워서요. 1층 상가가 아니어도 투자 가치가 높아요. 공실이 거의 없는 상가를 매입해야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미 장사가 잘 되는 곳을 입찰해서요. 임대인에게 팔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89페이지에는요. 재개발 혹은 재건축 지역의 상가는 예전의 소형 아파트 일대보다 인구 밀집도가 떨어지게 된대요. 왜냐하면 작은 평수니까 사람이 더 많았겠죠. 그리고 이제 차로 이동 가능한 대형 마트에서 쇼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권이 더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291페이지에는요. 맹지라 할지라도 맹지가 뭐냐면 도로가 없는 땅이에요.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물이 있으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하라고 합니다. 295페이지에는 역세권 혹은 우수한 지역에 위치한 고층 상가는 저가에 매입하기가 쉽다고 해요. 1층과 4층 이상의 가격 차이는 보통 3분의 1 수준인데요. 공실률이 거의 없어야 하는 게 조건이에요. 고층을 선호하는 업종은 영어, 수학, 미술, 보습학원, 요가 스튜디오, 기원, PC방, 종교 관련 업종, 마사지방 등이 넓고 조용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고요. 반면에 노래방, 술집, 춤 연습실과 같은 곳은 지하층을 선호해요. 모든 상가는 다 제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 임대가 안 나가면 창고로 임대를 주면 월 5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98페이지에는요. 아파트형 공장이 매물로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구로 디지털 단지 매매 시세는 그 아파트형 공장이 평당 5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임대 시세는 평당 38,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매매 시세는 평당 450만 원 정도인데 임대 시세는 35,000원 전후예요. 아파트형 공장은 제조, 연구, 개발 등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302페이지에는 상가 투자에 성공하려면 임대 홍보와 광고를 하고요. 주변 중개업소 20군데 이상에 알리고 피터팬은 좋은 방 구하기 같은 온라인 임대 사이트도 적극 활용하고 우량 임차인이라면 임대 계약 협상 시 임대료와 기간, 인테리어 조건 등에 대해 융통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합니다.